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좀 답 없어지는, 그러니까 돈 내고 손해보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대부분 많이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. 막 국비 지원이 안 좋다. 이거 다 알아. 100이면 100이 다 알아. 내가 그 많은 상담을 해도 알고 가는 건데,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? 이렇게 하는데, 제 생각도 그래요. 그러니까 독학이 좀 잘 맞는 분들은 그거 하셔도 되는데, 그 아예 감조차 못 잡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알아서 리서치도 못해, 구글링도 잘 못해. 이런 사람들은 뭐 국비지원 공짜면 공짜인 경우에도 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뭐 경험 삼아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,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. 근데 보면 다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뭐 잘 가면은 막 약간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내가 멘탈 잘 잡고 해야 된다 등등. 내가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들, 나한테 이렇게 아는 사람 그 지인 통해서 와서 얘 이 친구가 이번에 국비 지원 이제 30 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상담을 좀 해주면 대부분 다 알고 있더라고. 근데 문제는 그 정말 안 좋은 후기가 있는 뭐 그런 학원이든 어떻든, 그래도 강사들이 완전 왕초보보다는 훨씬 나아요. 물론 이제 강사도 약간 존나 잘하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국비지원 시스템상 그냥 학생당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, 정부에서 나오는 금액이. 그래서 사실은 저렴한 강사 쓰는 게 확실히 이득이긴 해요. 그래서 엄청 진짜 엄청 고연봉 받는 막 그런 다른 시장처럼 막 그렇게 일타 강사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. 애초에 그냥 그 학생마다 강의료가 정해져 있어가지고. 그래서 좀 별로인 사람들이 많긴 하지. 사실 내가 봤을 때는 뭐야, 쟤 개발은 할 줄 아는데 가르치는 거야, 이런 사람도 있는데, 근데 그걸 어설프게 초보자들이 흉내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, 내 얘기는.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나아요. 팀노바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와, 나한테도 그런 적이 있었어.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었어.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, A라는 친구가 얘를 가스라이팅 하는 애가 있어. B라는 애가 있었거든. 근데 이 B라는 애는 수업할 때도 좀 삐죽삐죽대고, 막 올 때부터 존나 마음에 안 들었어, 개인적으로는. 그러니까 뭔가 협조를 안 해. 그러니까 뭔가 내내 하고 있는데, 노포 팀장 너는 사업가잖아, 막 이런 마인드 느낌으로 나를 보는 게 느껴진다. 근데 A는 내 말을 좀 잘 들어줬어.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B가 A한테 노프 팀장님은 그냥 그냥 사업가일 뿐이야. 내가 사업가면 내가 국비지원 해가지고 돈 쓸었지 내가. 이렇게 결과 좋은데 국비지원 무조건 1티어지 내가 차리면. 근데 이게 아직 그런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못 찾았고, 그래서 그냥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런 느낌이거든.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결과만 내고 싶고, 그래서 나중에 졸업생들한테 욕먹고 싶지 않고, 나는 그 마인드로 항상 살아왔거든. 근데 아무튼 이거는 의미가 없고, 근데 그래서 A한테 내가 아무튼 되게 컨설팅을 했는데 얘는 말을 잘 듣더라고. 근데 B가 그 A한테 되게 안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했대. 막 저기 여기 말 너무 들으면 안 되고, 유명 유튜버는 어떤 얘기라고 막 옹행옹 한 거야.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A는 내 말 잘 들어서 그때 봤던 평균 친구들보다 500을 더 받았어요. 500을 더 받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가 좀 이게 꽤 된 얘기인데, 한 5, 6년 전, 5년 전? 한 4년 전 얘기인데, 이때 보통 이제 이 친구가 한 4,500인가? 5,000인가 4,500으로 갔던 것 같아, 4년 전에. 그리고 이제 B라는 친구는 구직 막상 시작했는데, 누가 삐죽삐죽 대는 애를 좋아하냐? 내가 뭐 해도 뭐 대답은 하는데 협조 안 해. 그리고 구직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지가 그대로 한 거야.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도 되게 조금 오고, 그러니까 구직할 때 이력서 쓰는 것도 사실 좀 이렇게 머리를 잘 써서 써야 되거든요. 그게 이제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뭐 아무튼 협조를 안 하니까 나중에 연봉 한 3,200에 붙었나? 그 당시에 애들 웬만하면 4,000 이상은 다 가는 분위기였거든. 근데 그러니까 쪽팔린 거야. B가 A를 가스라이팅 했는데 A는 4,500, 막 5,000 가까이 막 붙는데 B는 그게 안 된 거지. 그래가지고 B가 혼자 흑화돼서 나가더라고, 결국에는. 구직할 때도 말 안 들어 나한테 혼났거든. 야, 너 건방지게 행동하지 말라고. 지금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거야. 내가 하지 말라는 대로만 막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노프틴이랑 저 새끼가 비결을 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던지, 아니면 저 새끼 실력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
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여요. 내 눈에는. 내가 사람을 한두 명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. 내가 지금 몇천 명을 가르쳐 왔는데 내가.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오래 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거든요. 그런 게. 아, 근데 나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좀 읽히거든. 같이 하다 보면. 예를 들면 이력서 써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말하는 것부터 해서 뭔가 보여. 얘네들만의 권력 관계도 내가 맞춘 거야. 내가 그래서 A한테 나중에 A가 되게 취업 잘했다. 너무 감사하다고 막 할 때, 야, 너 이제는 말할 수 있지 않냐? 너 B가 너한테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? 그랬더니, 아, 맞대.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금 한 말 같은 걸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, 그러니까 어설프게 꼬꼬마 주제에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된다고. 팀리버 내부에서도 무조건 좋은 결과 나오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저런 친구들 사상교육 해가지고, 그러니까 그냥 네가 그만두던가. 그만두면 내가 책임질 의무가 없는데, 네가 여기까지 끝까지 있으면서 나의 코칭을 받고 잘 될 거면, 그리고 건방지게 굴지 마라. 왜냐면 신입들은 진짜 무방비다. 업계도 안 가보고 어디서 건방지게 유튜브 같은 거 대충 짜깁기 해가지고 거기서 그 보증도 안 된 사람들, 그 사람이 그 결과 나온지 명확하지도 않은 사람들 얘기 듣고 네가 나한테 협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고. 그럼 유튜버들한테 배우라고.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, 상황을. 나는 일주일 동안 네 걱정을 하고 있고, 얘가 네가 어떻게 구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고 전략을 세워주려고 고민하는 게 내 직업인데 왜 내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냐고. 어설프게 할 거면 하지 말고 아니면 나가라고. 근데 이제 이 친구 이걸 혼나고 반문하다 나간 게 아니고, 그렇게 하다가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도 답이 없다고 해서 나간 거예요. 근데 보통 결과 안 좋은 케이스가 다 이래요. 그러니까 보면 수업 때, 아, 협조 너무 안 해.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개선이 1도 안 돼. 막 그런 케이스의 친구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. 저 노프 팀장이만이 정답은 아니다. 난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. 근데 그것도 스타일도 경력이 좀 쌓이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면 그게 맞아. 근데 이제 신입 딸이고 노프 팀장이 어떻게든 다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고연봉 시나리오로 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상하게 깨는 거야. 내가 열심히 맛있게 좋은, 그러니까 맛집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간이 맞춰져 있잖아요. 거기다 자기가 자기 취향대로 뭐 갑자기 후추 같은 거 뿌리고 막 이러니까 그 맛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현업에서 봤을 때 얘가 존나 이상한 거지. 얘 뭐지? 사기꾼인가? 이렇게 보이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졸라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상한 자아를 가졌는데, 그렇게 똑똑하면 나가서 독학을 하든가. 독학을 했으면 됐고, 그럼 나한테 서로 피해 안 주고 서로 피곤하지 않잖아. 근데 협조 안 하고 자기의 머릿속에 다른 사상이나 생각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구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을 그냥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, 그런 좀 끼가 조금 보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일단은 나는 얘기 다 해줬다. 근데 네가 이거 안 고치면 네 문제고, 난 분명히 이거 너한테 상담한 내역 다 이거 저장하고 있으니까. 왜냐면 우리 동영상으로 다 저장이 되니까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. 그리고 나 이 얘기 벌써 5번째야. 근데 네가 안 한 거지. 결과 이상하면 네 책임이다. 내가 분명히 얘기해 요즘은.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외면하진 않는데,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하고 구직을 1, 2주 하고 나면 좀 이렇게 흑화되거나 겸손해져요. 그러니까 흑화된 애들은 애초에 노프 팀장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았고, 그게 보여요. 예전 그러니까 공부 수업할 때도 많이 보여요, 그런 느낌이. 근데 반대로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이제 현업에 가서 의외로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걸 느껴보고, 면접 가서 그 다음에 좀 애가 좀 유순해진 다음에 같이 그래 한번 해보자. 넌 분명히 이게 문제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 거죠. 그러니까 일단은 상처를 뒤지게 맞고 와가지고 현업에서 면접에서 떨어져 보고 뒤지게 맞아봐야 이게 내가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의 취향이 무시당하는 게 좋은 세상이냐 뭐 이지랄하는 사람 있을 건데,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개인의 취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그게 있어. 태권도 배우러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킥복싱 하려 그러면 사람이 좀 짜증나지 않을까? 관장님 입장에서. 그럼 킥복싱장을 가면 되는데 자기는 태권도에 킥복싱을 섞은 새로운 무술을 만들고 싶다 이지랄하는 건 뭐가 다르냐고. 그러면은 내 도장에서 하지 말고 네가 도장을 차리던지 해라. 자기 스타일이 되게 현실적으로 잘 먹히는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경력이 좀 쌓이고 거기다 감각도 좀 좋게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도해도 위험한 거야. 어느 날 어떤 태권도 관장이 이거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좀 하다가 갑자기 킥복싱이랑 이거를 합쳐가지고 뭐 태권도 무에타이 뭐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.
근데 태보 같은 것도 이게 보면은 자리가 막 대중적으로 많이 잡진 못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인데 이게 정말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진짜 섬세하게 경력자들이 해도 힘든 건데 거기다 자기 스타일대로 막 구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나 교육할 때도 협조 안 하고 그리고 너는 뭐가 장점이야라고 얘기해줘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. 그러니까 의심병이 문제라고. 그러니까 핵심은 의심병이야. 그러니까 근데 국비전에서 그러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. 그러니까 그 아무리 진짜 그지 같은 데서 배워도요. 마윈 같은 경우도 양쯔강의 악어 마윈 뭐 이러잖아. 그럼 양쯔강 같은 데서 그냥 외국인만 보면 그냥 막 말을 걸었대. 되게 외향적인 어린 아이가.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나중에 좋은 방향 찾아간다니까. 자기가 좀 이렇게 의지가 있고 그러면. 그러니까 안 좋은 데서 한번 배워보고 팀노바에는 이런 효과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국비지원 출신 애들도 많이 오거든요. 그러면은 국비지원에서 좀 안 좋은 시나리오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도 어딘가는 있겠지. 근데 이제 너무 확률적으로 많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겠죠. 근데 거기서 배우고 오면 그래도 좀 안 좋은 케이스든 좋은 케이스든 학생들이 내가 만약에 그 국비지원 강사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잖아 학생들이. 그러면 협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해. 확실히 달라. 이게 정말 이 코딩 교육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들이 많이 느끼면서 협조를 많이 해주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고, 뭐든 어디서든 학생이 본인 그런 스타일대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일단 해줘야지. 학생의 본연의 모습이잖아, 그게.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해주고, 그 다음에 나중에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. 잘 안 하고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막 삐죽삐죽대고, 요즘 사람들이 이게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좀 많이 기초 때 보면은 너무 기센 그런 친구들 오면 좀 피곤해. 그러니까 내가 좋게 그냥 하지. 기초 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좀 까칠하게 얘기 안 해요. 근데 응용 2단계 가면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날짜를 없지. 근데 그때 갔을 때 이런 문제 생겨. 근데 요즘은 이런 친구들이 거의 없는데 가끔 한 명씩 저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두 배, 세 배 힘들어요. 근데 좀 아무리 되게 강사들이 후기가 안 좋고 아무리 강사들이 좀 의심스러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진짜 완전 뭐 소시오패스나 뭐 이런 자기 이득만 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아예 무책임한 강사가 아니면 그리고 진짜 너무 심한 강사는 애초에 그 국비전 다닐 때 학생들이 다 민원을 넣어요. 민원을 넣던지 막 그렇고 나 옛날에 디지털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안드로이드 가르친다는 교수가 와서 안드로이드 이론 수업하고 있더라. 도라인 줄 알았어. 우리 그 소프트웨어 개발학과인데. 근데 그 사람은 그냥 교수라는 타이틀에 꽂혀가지고 개발 1도 모르는데 그냥 한 거야. 존나 답 없어. 근데 그거 이제 학생들이 존나 민원 넣어가지고 내가 그때 안드로이드 개발하고 있던 때거든. 내가 가르칠 뻔했어. 짜증나가지고.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죠. 내가 회사 다니면서 병특하면서 다닐 때거든. 이미 난 프로 개발자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 모르는데 저 새끼 하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교수 아닌 것 같은 교수들도 많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사라지더라고. 교수 평가도 너무 안 좋고 사람들이 항의 진짜 많이 했거든. 근데 아무튼 그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강사한테 많이 협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도 많아요. 그러니까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말고 일단은 좀 협조를 많이 해주세요. 그러니까 저같이 좀 실력이 좀 있는 강사한테도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, 그러니까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 되게 많았거든. 예전에 아주 그냥 힘들었어. 근데 예전에 많았는데 그때도 고연봉을 많이 보냈는데도 꼭 그러더라 사람들이. 아무튼 좀 힘들어요. 그런 사람들 계속 가르치다 보면 인내심의 한계가 오죠. 근데 아무튼 좀 강사들도 불쌍하니까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세요. 여러분들 어차피 그지 같은 데서 배워도 뭐래도 한 사람들이 남는 게 많은 거야. 옛날에 그 주입식 교육에서 영어 배우고 막 성문기초 영문법 달달 외우고 이렇게 배워도 또 영어 하시는 분들도 하시잖아.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은. 그래서 너무 세상에 아예 무의미한 건 없어요. 주입식 교육 오래 배운 애들도 뭐 수학 문제는 또 기똥차게 푸는 사람도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받아주는 게 좋아요. 아무튼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는 게 가장 그래도 좋은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